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9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 요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역 정책의 효과라 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역 정책이 목표가 뭡니까? 무역 정책. 무역 정책은 통상 그 국제 가격이 국내 가격보다도 낮아서 수입이 많아지는 것이죠. 수입이 많아지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무역 정책이라는 게 관세든 뭐든 간에 혹은 뭐 수입 할당제든지 모든 무역 정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고,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것은 외국의 수입 가격이 국내 생산 가격하고 경쟁될 수 있도록 수입한 가격의 그 국내 가격이 상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무역 정책에 대해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국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국의 생산자들은 어떤가요? 이제 자국의 생산자들은 그 기업 이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자꾸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국의 생산자들은 더 많이 공급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득을 얻게 되고요. 자국 소비자들은 대신에 희생을 하게 됩니다. 자국 소비자들은 원래는 국제 가격으로 수입을 해서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의 원래 균형 가격보다도 더 싸게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커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세를 붙이기 때문에, 관세와 같은 무역 정책 때문에 국제 가격만큼 싸게 소비를 못 하고요. 들어와서는 더 올라가는 겁니다. 관세만큼 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수요가 감소하고 피해를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왜 이런 무역 정책을 하느냐? 그것은 뭐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정이 뭔가 하면 무역 정책에 의한 그 이득이, 무역 정책에 의한 이득을 그 손실 보는 그 소비자들의 손실을 모두 다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산업을 보호하면서 산업이 점점 성장해지면 우리 자체의 어떤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산업의 어떤 그 대외 경쟁력이 생기니까 어떤 그 현재의 단기의 손실은 장기적으로 다 회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자국이 세계 가계에 영향을 주는 대국이라면, 대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위에서 이제 관세가 붙으면, 생산자가 더 많이 공급하게 되잖아요. 더 많이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더 많이 생산하니까 전 세계 수요 공급에 있어서는 전 세계 공급이 증가하고, 따라서 전 세계 균형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자국이 세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나라라면 세계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는 어떻습니까? 관세는 정부 수입이 되는 거죠, 그죠? 관세율 곱하기 수입량은 바로 정부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 지원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출 지원은 정부가 지출만 하지 지출한 금액을 다시 그 회수를 하지는 못합니다. 수출 지원의 정책은 정부 수입을 고갈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입 할당제는 어떻게 됩니까? 수입 할당제는 정부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입 할당제는 대신에 그 수입 할당 권한을 가진 상대 국가의 그 무역업자나, 혹은 수입 할당 권한을 가진 우리나라의 무역업자,
일 경우에는 그 무역업자에게만 그 어떤 지대, 초과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정부 수입은 전혀 영향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무역 정책은 생산과 소비를 이제 왜곡시키게 되는 것이죠. 생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생산 잉여를 그러니까 이제 생산 잉여는 증가하게 되고 소비 잉여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국 내의 그 자원 배분은 조금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이제 그 표로 다시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표로 정책은 만약에 관세의 정책, 수출 보조금의 정책, 수입 할당제, 자율 수출 규제 이런 게 있을 때 생산자 잉여는 당연히 이 모든 무역 정책의 목표가 생산자 잉여는 다들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증가. 그다음에 소비자 잉여는 또 반대로 다들 감소합니다. 감소. 정부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관세일 경우에는 정부 수입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정부 수입, 관세액 전체가 정부 수입이 되는 거고요. 수출 보조금은 정부 지출만 있기 때문에 정부 수입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할당제는 그 수입 허가권을 가진 면허 소지자만 지대가 그 소지자에게 지대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정부 수입은 변화가 없고요. 자율수출 규제는 역시 이제 외국인에게 지대가 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화는 없고요. 그다음 국가 전체의 후생은 기본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후생은 그 자유무역보다는 감소합니다. 후생은. 그래서 이 관세의 경우에는 감소입니다. 그 대신에 작은 나라의 경우 소국은 감소합니다. 수출 보조금도 감소하고요. 또 수입 할당제도 이건 어떻게 되는 거면 소국의 경우에는 감소하고 자율수출 규제는 감소합니다. 다만 이 불분명한 경우는 어떤가 하면 큰 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관세를 붙여서 따라서 우리 자국에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전 세계 공급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뭡니까? 그 무역 그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무역 이득이. 달리 말하면 이제 교육 조건, 상대 국가 그러니까 세계 수입 가격이 그죠? 세계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그 가격으로 우리가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가격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입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수출 가격 나누기 수입 가격 그게 뭡니까? 교육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교육 조건이 개선됨으로써 교육 조건에 의한 이득이 발생할 수가 있다. 큰 나라의 경우에 수입 할당제도 마찬가지고요. 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만은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관세는 가격과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또 수요량과 무역량은 감소시키게 되죠. 관세가 붙음으로써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보다도 무역량을 감소시키게 되죠. 또한 대국일 때는 세계 가격을 인하시킨다. 뭐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자국입니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인데 만약에 관세가 없다면 이게 세계 가격이 될 수가 있겠죠. P 월드. 여기 이제 그 세계 무역 시장에서의 그 균형 가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세계 월드입니다. 월드. 세계에서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고요. 이 가격이 자유무역의 경우라면 이 가격에 수입을 해와서 그렇게 된다면 그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죠.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의 아래, 가격의 위, 그 노란색 면적 부분 있죠. 여기가 그 소비자 잉여가 되고요. 생산자 잉여는 여기 그 공급 곡선 위, 그 다음에 가격, 그러니까 균형 세계 가격 이하, 여기가 이제 그 공급자 잉여가 되잖아요.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관세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가 붙으면 자, 관세가 붙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관세가 붙으면 관세 T 플러스 이제 세계 가격 PW 이렇게 되는 거죠. 요만큼 관세가 붙어서 여기가 이제 국내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국내 가격이 되는데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되죠.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는 부분은 자 원래 그러니까 원래 수입량은 여기입니다. 원래는 세계 가격과 이렇게 교점이 있는 요 량이 이 가격 PW 하에서는 수요가 국내 수요가 이만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공급은 이만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사실은 원래 수입입니다. 자유무역의 경우에 수입이 되죠. 임포트 수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관세가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량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수입량이 이게 관세가 붙었을 때의 수입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삼각형만큼은 어떻게 되나요? 삼각형만큼은 사실은 관세가 붙음으로써 그 국내 기업들이 더 많이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 사실은 더 많이 생산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자원이 생산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생산의 그 비효율성입니다. 이게 생산의 비효율성에 의한 거죠. 즉, 그 생산을 더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만큼 생산할 필요가 없고 여기만큼 생산해야 되는데 관세가 붙어서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생산에 따른 비효율성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따른 그 추가적인 생산에 따른 그 소비자의 그 손실 부분이 됩니다. 소비자의 손실. 소비자의 손실이 되는 거죠. 소비자의 손실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정부 수입은 여기 있죠. 정부 수입은 관세 수입이 있습니다. 이 면적은 정부의 수입입니다. 정부의 수입이 되고요. 정부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국가 전체의 후생면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고요. 또 하나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만약에 대국일 경우에 대국이라면 이렇게 보셔야 되죠. 대국이라면 상대편 가격이 상대 국가의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교육 조건에 의한 이득 부분이 됩니다. 요 면적이 교육 조건에 의한 이득. 교육 조건에 의한 이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입 할당 제도는 위와 동일한 효과가 있고요. 수출 보조도 동일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세는 정부 수입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수출 보조금은 이제 정부 수입을
오히려 줄이게 되는, 고갈시키게 되고, 수입 할당제는 정부 수입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관세 수입 할당제 혹은 수출 보조금의 후생 효과는 다음과 같이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소비 왜곡과 생산 왜곡이 발생하죠.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자원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자원이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관세에 의해서 이 상품의 가격이 사실은 인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자원이 더 많이 배분이 되는 거죠. 여기에 더 많은 근로자가 일을 하고 더 많은 공장이 이 상품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럼 생산 왜곡이 오는 거죠. 예. 가장 나라 전체 면에서 가장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 소비는 반대로 어떻게 되나요? 소비는 더 비싸게 소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효율성 손실이 오는 겁니다. 소비의 왜곡으로부터 오는 효율성 손실이 오고요. 소비 왜곡으로부터 오는 효율성 손실이 있고 또 생산의 왜곡으로부터 오는 효율성 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은 그냥 관세 수입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손실은 이 두 부분이 되겠죠. 그죠? 네, 이 두 부분. 이거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대국의 경우에는 교육 조건이 이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대국의 경우에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국의 경우에는 교육 조건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수입 할당제, 수출 자율 규제 및 국산자재 사용 조건 등으로 수입국의 정부는 아무런 정부 수입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수출 자율 규제와 종종 수입 할당제로 인한 할당 지대는 지대라는 것은 초과 이익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할당 지대는 허가권에 의한 할당 지대는 상대 국가의 무역업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 부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은 아주 짧게 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